텃밭 하시는 분들은 빠지지 않고 심는 작물이 바로 고추이지요. 고추는 잡기가 길기 때문에 그 긴 여정 속에 희로애락을 겪게 되는데, 제가 작년에 20년 고추 재배를 리뷰해보고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분석해서 잘못된 점들은 피드백하는, 그러니까 작년 재배를 통해 올해 고추 농사 미리 보기가 되겠네요. 꿀팁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저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것이라 어째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영상 속의 정세와 병명이 맞는지 등 고수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제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저는 텃밭에서 가족이 먹을 정도만 하는 것이라 전업농가는 좀 다릅니다. 화학농약은 피하고 천연농약 위주로 재배를 했고,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이론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이 부분은 저의 채널에 올려져 있는 개별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제가 실천했던 내용을 일주일 단위로 살펴보는 내용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노지에서 고추 재배는 각종 병해충 때문에 홍고추 따기가 어렵기로 소문난 것인데, 특히 작년에는 여느 해보다 긴 장마로 인해 전업농도 작황이 좋지 않아서 고추값이 좋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천연농약으로 과연 홍고추를 땄을까요? 고추 재배는 고추밭 만들기부터, 이게 간단하게 토양 산도를 알아볼 수 있는 측정 기구인데 지금 한 7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추는 폐야 수소 이온 농도 지수가 6.0에서 6.5에 약 3성에서 잘 자랍니다. 주농부 그래도 토양 산도도 측정해 보는 것을 보니 농사 기본기는 터득하고 있네요. 허허. 내 땅의 산도도 모르고 농사 짓는 것은 어째 좀 그렇지요. 고추 일항을 만들기 위해서 토양 산도를 한번 측정해 봤고, 갈아 엎어 놓은 땅에다가 오늘이 3월 15일인데 석회 고토 비료를 뿌려 놓고 한번 또 땅을 한번 뒤집어 엎어 놓겠습니다. 특히 질소 비료와 석회, 칼슘 비료를 함께 넣으면 기량작용이 있기 때문에 석회 고토 넣고 최소 2주 후에 퇴비나 복합비료를 넣고 붕사비료를 넣은 것은 잘 했네요. 퇴비를 뿌리고 다시 한번 흙을 뒤집어 엎어 주겠습니다. 퇴비를 넣었고 다시 한번 살짝 갈아 엎어 놨거든요. 올해는 작년과 다른 점은 작년에 고추 흰 비단병 때문에 토양에 문제가 있나 싶어 배수를 좋게 하기 위해 마사토를 구입해 객토를 해줬습니다. 마사토입니다. 마사토 한차 받았습니다. 2월 20일 마사토를 복토를 좀 해준 건데 조금 섞었기 때문에 흙이 뭐 정도입니다. 섞어도 배수가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좀 괜찮아진 것 같긴 한데 많은 양을 안 넣기 때문에 퇴비를 뿌렸거든요. 퇴비를 뿌리고 로타리를 한번 쳐줄 겁니다. 퇴비를 이렇게 뿌려놨습니다. 뿌리고 난 다음에 로타리를 한번 칠 겁니다. 오늘이 2월 27일입니다. 두둑의 중앙과 다음 두둑의 중앙의 폭을 한번 보면은 여기 하나를 심으면은 다음에 심을 고추의 거리는 130이랍니다. 여기가 130cm거든요. 올해는 고랑의 폭을 20cm 더 넓혀서 두둑이 70cm가 되고 고랑이 80cm가 되고 또 다음 두둑이죠. 두둑이 70cm가 되고, 그러면 고추가 가운데 하나 심겨지고 다음 두둑에 고추가 하나 심겨지는 거리는 150cm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둑폭
70cm, 고랑폭 80cm, 총 150cm로 좀 더 넓게 만들었습니다. 고추 모종 정식하기. 고추 모종은 지역별로 만상, 너스리 1 이후에 정식하는 게 좋지요. 대략 남부지방은 4월 말경에, 중부지방은 5월 초에 심으면 되겠네요. 일기예보를 참고하여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갈 때 정식하면 무난할 듯 합니다. 고추 모종을 심는 깊이는 포트에 심겨져 있는 상토 높이로 심으면 적당할 듯 하네요. 고추를 심기 전에 고추 모종을 침지를 해서 심으면 좋습니다. 이게 뿌리 발근제인데, 뿌리 발근제는 뿌리 발달과 활착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뿌리 발근제를 침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물줄이기에다가 물에다가 혼합해서, 저는 그냥 이 물에 넣어서 혼합해서 물을 뿌려줄 때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고추를 심을 때 가능하면은 이 Y자로 갈라지는 분지가 이 고을 쪽으로 향하게, 이쪽 저쪽 양쪽 고을 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심어줘야 포기와 포기 사이에 이 분지가 이렇게 벌어지면은 서로 부딪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고을 쪽으로 Y자 분지가 가능하면은 고을 쪽으로 이렇게 향하도록 심을 때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주면 좋습니다. 고추를 묶어줄 때 팔자 형태로 묶어주면은 요 대가 자라더라도 이 쪼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겠고, 고추 심고 이 끈을 묶었던 거거든요. 이 묶었던 게 이게 좀 느슨하지 않고 딱 이 조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고추 대를 마치 조르는 것처럼 돼버린다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 대가 엄청 굵어졌잖아요. 처음에는 어렸는데 자라면서 대가 이렇게 굵어지면서 이 오히려 이 끈이 방해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요렇게 끈이 묶은 흔적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묶어놓고 그대로 두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고추 생장점 적심하기. 고추 생장점을 적심해주고, 다분지 재배는 이번에 고추를 키우면서 일부는 이 고추도 나무니까 개심 자연형으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여기 한 첫 줄 정도만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이런 생장점을 잘라주겠습니다. 좀 아깝기는 합니다. 생장점을 딱 따주면은, 생장점을 땄거든요. 생장점을 따버렸으니까 이제 Y자 모양은 안 나올 거예요. 이 줄기와 잎 사이에서 이런 곳에서 아마 가지가 나올 겁니다. 3개 내지 4개 정도의 가지를 가져가면서 키울 생각인데, 가지는 한 45도 방향으로 유인을 하면서 줄로 묶어주기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번 키워볼 생각인데,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가운데를 좀 비워가지고 햇빛이 잘 들게 하고 바람도 잘 통하고 탄저병이나 이런 그런 병들에 대한 가능하면은 예방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키워보겠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를 적심을 하고 가지를 옆으로 벌려놓은 모습인데, 벌렸기 때문에 옆으로 벌어지긴 많이 했습니다. 가운데 공간이 많이 생기고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가운데가 이렇게 비워주면은 햇볕도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하게 해서 탄저병을 한번 이겨볼까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재배해보고 있는데, 가지를 벌려줄 때 부러지는 것과 노지라 태풍이 오면 가지가 부러지지 않게 잘 보완만 해주면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올해도 여기 화분에다가 정식 후 바로 생장점을 적심해 줘서 실험해 볼 겁니다. 1차 추비하기. 오늘이 5월 18일인데 4월 25일에 심은 고추입니다. 처음에 Y자로 갈라지는 곳을 방아다리라 그러는데, 요 방아다리 아래에 요런 개순들을 따주기는 하거든요.
잎은 따주지는 않고 지금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지금 한 7cm 정도는 되려나?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르고, 그 대신 요 첫 번째 방아다리에 꽃들은 따줍니다. 꽃이든 열매든 달리는 대로 따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영양분이 다 가는 것을 방지해서 분지도 키우고 고추를 더 키우기 위해서 꽃을 따거나 고추가 달리거나 하면은 보통은 이 첫 번째 이 분지 Y자 모양 나오는 요 고추는 따주거든요. 그래서 따줬습니다. 오늘이 5월 18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마침 비도 오고 해서 참 좋습니다. 이 비가 올 때 비를 맞으면서 추비를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비료는 물에 녹아야 고추가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도 오고 해서 마침 참 추비하기가 좋은 날이네요. 비를 맞으면서 운치 있게 1차 추비를 해줍니다. 제가 요 심은 고추 간격은 50cm가 되기 때문에 한 40cm 이상만 되면은 요 가운데를 줘도 됩니다. 가운데 주면 되고, 간격이 좀 좁으면은 요 옆구리에 줘야 되거든요. 1차 추비는 요 가운데다가 주면 됩니다. 저는 간격이 좀 넓어가지고, 간격이 한 40cm 이상만 되면은 아직 뿌리가 그렇게 많이 뻗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주면 되거든요. 이 가운데를 뚫어서 1차 추비를 해주겠습니다. 고추는 다비성 작물이라 열매가 달리면서 또 꽃도 피고 계속해서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 줘야 하는데, 정식 후부터 대략 25일 주기로 1차, 2차 구분 없이 고추 걷어내기 한 달 전까지 그냥 대략 25일 주기로 NK 비료를 계속 추비해주고, 미량 원소들은 한 달 주기로 연면 시비 해주면 되더라고요. 여기도 첫 번째 방아다리에 나오는 이런 꽃들은 따줘버리고요. 꽃 따줬거든요. 지금 이 꽃 안에 총체벌레가 있는가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총체벌레가 이 꽃 안에 숨을 수 있는데 총체벌레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잘 자라고 있네요. 5월 23일입니다. 총체벌레 진딧물, 참은지 응애, 목화 진딧물 또 한번 약을 뿌려줍니다. 이런 꽃에도 집중적으로 뿌려야 되고, 잎 뒷면을 집중적으로 좀 뿌려줘야 됩니다. 잎 뒷면에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신초 부분, 이런 부분에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5월 23일 날 또 한번 뿌려줍니다. 지난주에 뿌리고 또 일주일 경과 후에 또 약을 한번 뿌려줍니다. 요 꽃 이런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안에 쳐야 됩니다. 가능하면 이런 흙에도 한 번씩 쳐주면 좋습니다. 벌써 고추 흰 비단병이 발생하고 5월 30일입니다. 고추 모습이 이런데 지금 시들어지고 있는데 뭔 병인 것 같습니다. 한번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 뿌리 쪽에 병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뽑아 봐야 되겠는데, 이 줄기는 튼실합니다. 튼실한데 요까지가 흙이 요까지가 묻혀 있었던 부분이고, 뿌리 쪽에 약간 하얀 게 이런 게 보이는데 이게 뭔지, 지금 뭐 수분 부족은 아닌 것 같고 물도 뭐 물기가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닌데 뿌리는 제법 깊이 바뀌었는 것 같은데, 뿌리 쪽에가 지금 여기서 조금 썩어지는 모습이죠. 양분을 못 받으니까 위쪽이 지금 시들어 버립니다. 말라 죽거든요. 6월 6일 고추밭 모습입니다. 지금 고추가 일주일 새에 이만큼 굵어져 버렸습니다. 지난주에는 큰 모습도 안 보였는데 벌써 이만큼 커졌네요. 아랫잎도 이제 따줘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Y자에서는 따줘버렸고 그 위에 분지에서 두 번째 분지에서
고추가 이만큼 굵어졌습니다. 6월 6일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만큼 커졌거든요. 6월 6일에 칼슘을 뿌려줬습니다. 지금 뿌려주고 나니까 이슬처럼 이렇게 맺혔죠. 칼슘을 뿌려줬습니다. 붕소하고 칼슘이 제일 많이 들었고 붕소가 조금 들었고 또 아미노산도 좀 들은 그런 영양제입니다. 연면 시비에 좋습니다. 6월 6일이거든요. 칼슘이 필요한 때라서 칼슘을 연면 시비에 줍니다. 칼슘은 조직을 단단하게 해주고 또 병을 이겨내게 하거든요. 풋고추도 지금 따고 있습니다. 6월 14일인데 또 먹을 만큼 따고 있습니다. 풋고추도 따 먹으면서 고추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풋고추가 먹을 정도로 자랐죠. 네, 여기도 고추가 제법 달렸는데 풋고추도 좀 따고 6월 14일에 풋고추 따고 있습니다. 비도 좀 오고 마침 비도 좀 오고 그렇습니다. 적심해가지고 가운데가 좀 비어 있는 가운데를 좀 빈 공간을 두기 위해서 적심을 하고 가지를 벌려줬던 건데 적심한 것도 고추를 달고는 있습니다. 이제 막 달고는 있거든요. 오늘이 6월 21일인데 오늘은 모두삭을 한 뿌려줬습니다. 뿌려주고 나니까 허옇게 이렇게 좀 고추에 묻어 있고 잎에도 묻어 있는데 또 지금 이제 장마가 오고 하기 때문에 탄저병을 예방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고추가 판매 목적이 아니고 가족이 먹을 정도의 자가 소비이기 때문에 풋고추도 따먹거든요. 화학농약이 사실은 좀 꺼려집니다. 계속 풋고추도 따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진딧물이나 총체벌레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릴 때는 화학농약을 씁니다. 고추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고부터는 이제 화학농약은 좀 쓰기가 좀 꺼림직하죠. 그래서 천연농약을 쓰고 있는데 이 화학농약으로 하면은 좀 쉽습니다. 아무래도 화학농약이 또 효과도 좋거든요. 효과도 빠르고 좋은데 화학농약을 쓰지 않고 천연농약으로 막 이렇게 해보려니까 엄청 어려운 거죠. 병도 많고 텃밭에서 조금씩 재배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농약을 안 쓰고 어떻게 재배해 볼까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곧 장마도 오고 탄저병 예방도 해야 되는데 일양 넓이도 이렇게 좀 넓게 해주고 또 두둑 높이도 좀 높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도 또 병이 오고 하는데 20리터 약통 한 마리에 목초액 150에서 200cc, 감식초 40cc, 과산화수소 80cc 이런 식으로 혼합해가지고 연면 시비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 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렇게 모두삭 한번 연면 시비 해주고 6월 21일 오늘 모두삭을 이렇게 하면 연면 시비 해주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목초액하고 감식초하고 과산화수소를 혼합해서 또 연면 시비를 해주고 격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칼슘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로 칼슘제는 칼슘과 붕소, 아미노산이 함유된 영양제는 또 별도로 격주로 연면 시비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줄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탄저병을 이겨내고 붉은 고추까지 딸 수 있을런지 어떨런지는 결과는 저도 궁금하니까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처방대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이 6월 27일인데 고추 방아다리 아랫잎들은 아직까지 다 따주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장마가 오기 전에 아랫잎을 다 따주고 있거든요. 요 밑에 쪽은 좀 따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밑에 쪽, 요 밑에 있는 부분들은 지난번에 한번 따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여기에 달려 있으면은 이제 이 축 처져서 땅에 여기 닿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흙탕물이 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은 따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Y자 방아다리 밑에 있는 고추잎들은 다 따줍니다. 이제는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랫잎들을 다 따줬습니다. Y자 밑에 아랫잎들은 다 따줬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해서 탄저병에 좀 예방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조건들은 다 해봐야 되거든요.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틴 거죠. 장마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깨끗하게 이렇게 따줬습니다. (7월 4일) 고추 모습인데 이게 땡땡 나방 다양한 흔적이 보입니다. 벌레가 요 구멍이 보이죠? 요 구멍 속에 벌레가 벌써 이렇게 나왔는지 모릅니다. 나와가지고 요 이웃 고추로 옮겨갔는지 모릅니다. 이 벌레가 계속 나와가지고 다른 건강한 고추에도 옮겨가고 해서 이 속을 파먹거든요. 지금 여기도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보이고 여기는 제법 큰 구멍이 보이네요. 이 속에서 이 고추 속을 갉아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빗물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이렇게 썩어져 버립니다. 이게 땡땡 나방 피해입니다.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습니다. 늦지만 나머지라도 또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방제를 또 한번 해줘야 되죠. 지금 고추 3개를 땄습니다. 벌레가 안에 있을라나 아니면은 나왔을라나. 아까 여기 구멍이 있었는데 이 구멍으로 벌레가 나온 것 같아요. 이 고추는 이미 나와가지고 다른 고추로 옮겨간 것 같아요. 7월 12일인데 어제 비가 왔거든요.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장마가 잠깐 소강 상태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 비가 왔기 때문에 혹시 탄저 포자가 이 고추 가피에 묻었을까 싶어가지고 그 약통 한 말 20리터에 바닷물 40배 희석, 그러니까 500ml가 되겠습니다. 40배 희석을 해가지고 뿌려준 모습입니다. 탄저 포자를 좀 씻어버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씻어진지는 모르겠고 제 생각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좀 씻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미량 요소가 필요해서 고토, 마그네슘, 붕소, 구리, 망간, 아연, 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네요. 7월 18일 각종 미량 요소가 든 영양제를 영면 시비해 줍니다. (7월 25일인데) 일부 좀 익은 게 있네요. 제일 먼저 달렸던 게 조금씩 익기 시작하는데 7월 25일의 모습입니다. 고추가 많이 달리긴 했죠. 이 가지가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게 더 충실히 달린다라고 좀 느낌도 들고 이 끝까지 달리잖아요. 가지가 누워 있으니까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네요. 고추가 주렁주렁 뭐 좀 달리긴 했죠. 다들 뭐 이 정도로 다 달려 있겠지만 장마가 지금 잠깐 소강 상태인데 이 달린 것만 붉은 고추만 만들어도 저는 만족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계속 이게 달려서 뭐 이게 달려가 이거 붉어지려면은 이거는 뭐 한 9월 중순이나 가야 붉어질 것 같은데 그만큼 오래 기다리기도 뭐 하고 또 장마 끝나고 한 8월 중하순쯤 되면 또 탄저병이 더 잘 오거든요. 지금 여기 달려있는 이것만 붉은 고추를 따도 저는 만족입니다. 지금 옆에도 이제 나무마다 한두 개씩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7월 25일에 지난주에도 한 몇 개 붉은 거 따긴 했지만 고추 흰 비단병 증세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고추가 이래 많이 달리는데 이게 뭡니까? 한 20cm는 되는데 이렇게 많이 달아놓고 이런 병이 옵니다. 고추 흰 비단병이라는 거는 확실했거든요. 코로나19 치료하는 그 소독제를 어제 한번 뿌린 모습 봤죠. 그걸 한 뿌리고 나니까 실 같은 곰팡이는 좀 없어졌어요. 오늘은 목초액을
20배로 좀 진하게 희석해가지고 여기를 소독을 하면서 땅도 소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적용 약계가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저는 농약 사용 안 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들죠. 지금 목초액하고 10초 20배 희석을 해서 좀 씻어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곰팡이 좀 씻어내면서 토양 소독을 좀 해놓겠습니다. 또 고추 흰 비단병 발생. 짜증 지대로다. 고추 흰 비단병 증세가 있는 고추인데 또 흰 곰팡이가 조금 피고 있네요. 여기는 좀 피고 있는데 곰팡이가 여기는 또 조금 피고 있는 것 같고, 여기 그러면서 고추는 또 많이 붉어집니다. 이제 좀 버티면서 붉어지고 있네요. 요 위에 이런 것들이 좀 붉어지기만 하면은 고추는 깨끗하게 붉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를 하고 있으면서도 고추가 붉은 고추 좀 따고 있습니다. 8월 1일인데 좀 딸 게 있네요. 비가 이번 주에도 더 많이 왔었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그런 건지 또 곰팡이 관련 이런 병들이 좀 보이는데 없어졌던 것 같은데 여기 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건지 뭐 일부가 그렇습니다. 요런 데는 또 괜찮고 또 요런 병들도 있죠. 고추는 많이 달아났는데 여기도 좀 붉어졌고 8월 1일의 모습인데 8월 9일인데 이쪽 줄도 고추가 많이 붉었네요. 여기도 고추가 많이 붉었습니다. 딸 게 좀 있네요. 8월 9일 되니까 고추가 많이 또 붉어져서 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적심에서 키운 고추인데 밑에 많이 달긴 했습니다. 많이 붉어지고 있네요. 8월 9일인데 오늘은 좀 많이 딸 것 같습니다. 8월 9일 고추 딴 건데 벌써 이만큼 땄고 또 여기 소쿠리에도 이만큼 있고 이 봉지도 이만큼 있고 아마 8월 9일인데 오늘이 제일 많이 따지 않았을까. 뭐 오늘 딴 고추들은 다 괜찮습니다. 뭐 이런 고추들 꾸덕꾸덕 벌써 좀 햇빛에 나눠놨더만 마르는데 뭐 한 뼘 정도 되니까 20cm 조금 넘고 그러네요. 고추들은 다 괜찮아요. 여기가 탄저병 증세 같은데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이제 딱 하나만 그렇고 옆에는 아직 번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해온 것만 해도 선방인데 이제 또 붉은 고추를 많이 따버리기 때문에 뭐 온다 해도 완전은 뭐 여기가 탄저병이 왔었던 고추인데 여기에 하나가 발생했었고 여기에 하나가 발생했었는데 그 발생해 놓은 고추는 다 따버리고 바로 목초액, 식초, 가산화수소수를 혼합해 가지고 연면 시비를 한번 해줬고 또 해주고 난 다음에 비가 한번 왔고 또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모두삭을 한번 뿌려줬고 지금 모두삭이 이렇게 고추에 허옇게 묻어있는 흔적이 보이는데 그랬더니만 좀 확산은 안 된 것 같아요. 주변으로 번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한 온 고추들은 위험하거든요. 또 올 수 있거든요. 지금 안심할 수가 없고 또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은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달린 고추를 빨리 붉게 해가지고 빨리 따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8월 16일인데 오늘은 햇빛이 좀 좋아서 고추를 따가지고 햇볕에 조금 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린 다음에 가정용 식품 건조기에 말리면 되겠죠. 여기는 탄저 모습이 좀 보이네.
좀 아깝지만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주변으로 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아까워요. 여기 보면은 좀 아깝지만 이 한 포기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다른 포기에 번질까봐 뽑아내는 게 좋습니다. 괜히 이것도 뭐 이런데 지금 노린재가 흡접을 하고 막 했거든요. 그럼 요런데 또 탄저병이 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가 오면은 다른 데로 막 번지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를 뽑아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뽑았습니다. 풋고추 이거 보세요. 이런데 노린재가 흡접을 한 것 같아요. 아마 흡접 맞을 거예요, 이게. 요 흡접을 하다 보니까 요런 데서 탄저병이 괜히 오게 되면은 다른 데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런 약해진 이렇게 두꺼운 가피가 두꺼운 데는 괜찮은데 흡접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과피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요런 곳에 탄저 포자가 침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막 이런 것은 뽑아내고 다른 것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노린재가 흡접한 고추에 탄저병이 발생하는 듯 해서 노린재 방제를 위해 막걸리 트랩을 설치했는데 효과는 별로인 듯 하네요. 노린재는 별로 들어간 것 같지는 않는데 이 뭐 파리만 지금 들어가가 여기 지금 있네요. 목초액, 사과, 식초, 가사나 수소수를 혼합해서 뿌려줍니다. 이런 땅에도 뿌려주고 턱골에도 뿌려주고 고추 가지 잘라주기. 8월 22일 고추를 따고 있습니다. 8월 22일인데도 지금 뇌물제 고추인데 제법 많이 딸 것 같아요. 새물보다 더 많이 딸 것 같은데 고추가 많이 붉어졌습니다. 멋지게 붉어졌네요. 8월 22일입니다. 여기에 이 적심을 해버렸더만 생장점을 잘라더만 밑에 고추가 잘 굵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벌써 이만큼 이래 굵어져 버렸어요. 이따 잘라주니까 밑에 고추들이 금방 굵어지네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8월 22일인데 탄저병이 발생한 포기가 있어서 뽑아냈지만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달린 고추만 빨리 붉게 해서 따내면 이미 많이 땄으므로 고추 가지치기를 해서 빨리 굵게 만들고 붉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가지치기 효과는 있는 듯 합니다. 여기도 잘랐죠? 잘라주고 나니까 이 밑에가 바로 굵어지고 다 이게 붉어져 붙습니다. 이래 돼버립니다. 고추도 붉어지고 또 굵어지고 밑에 영양분을 이제 더 이상 위로 안 가게 하니까 밑에가 빨리 굵어지고 붉어진다라는 걸 느낄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달린 거 따버릴 때는 이런 방법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월 29일에 5차 수확한 고추입니다. 8월 29일 고추밭 모습입니다. 잘라주니까 옆에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옆쪽으로 탄저병이 있었던 일항의 그 나무 옆으로는 또 탄저병이 아직까지 있네요. 발생을 또 합니다. 완전히 멈춘 건 아니고 확 안 번지니까 다행이고 이제 거의 목표한 수량은 딴 듯하고 이제는 끝물 고추를 잘 마무리하면 되는데 텃밭에서는 가을 작물에게도 자리를 양보해야 되고 첫 설이 내릴 때까지 끌고 가기가 힘들어서 끝물 고추를 빨리 붉게 하는 방법은 줄기에 밑둥을 잘라주는 방법도 있고 에세폰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는 풋고추나 좀 따면 다행이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올 고추 농사도 마무리되어 가네요. 화학 농약 없이 이 정도면 성공한 거지요. 다음에 고추 농사는 가을부터 준비를 11월 7일입니다. 뭐 여러가지 잡풀 하고 낙엽하고 고추대 하고 썰어가지고 이렇게 뿌렸거든요. 이제 이게 몇 차례 뒤집어 엎으면서 고추밭을 만드는 겁니다.
뒤집어 엎는 모습입니다. 11월 7일 날 이렇게 했습니다. 또 겨울에 얼어 가지고 또 충들 벌레들이 땅속에 알을 낳아놓거나 하면은 벌레들이 또 얼어서 방제가 되기도 하고 하겠지요. 올해 고추 농사를 부탁해. 올해 고추 심을 두둑을 만들어 놨습니다. 두둑의 높이는 한 30cm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두둑폭도 20cm를 더 넓혀서 150cm로 더 넓게 해줬고, 작년에는 고추 흰 비단병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배수도 좀 잘 되고 하기 위해서 마사토를 한 차 구입해서 객토도 해주고 했는데 효과가 있을는지 또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사용했던 목초액, 식초, 가사나수소수를 사용할 거고, 거기에다가 자담 오일하고 자담 유황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는 이미 구입해 놨고, 또 작년 가을부터 주정에 추출하고 있는 백두움, 은행잎, 은행열매 추출액을 사용하면은 보다 더 강력한 천연살충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작년에 고추 재배했던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